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 안보 이슈를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국제 외교 안보 분야 담당하는 이치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주요 사안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태양은 두 개일 수 없다는 게 권력의 속성이라는데요. 북한 세습 정권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 정리하고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이 전략 순항 미사일의 초대형 탄도 테스트와 신형 요격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이란 수출도 염두에 둔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 최대 명절인 김일성 생일 태양절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4.15 명절이라는 명칭이 쓰였습니다. 북한 매체는 권력을 물려받은 김정은을 조선의 태양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번 달 말에 없어지는 유엔 대북제재 감시망의 대한 모색에 미국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북한은 중동이 난리통인데 그리 한가하냐고 쏘아붙였습니다. 네, 북한이 서해상에서 순항미사일과 또 신형 방공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 이란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전략 순항 미사일의 초대형 탄도 테스트 그리고 지대공 요격 미사일 별지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는 건데요. 별지는 별똥별의 북한 말입니다. 자체 스케줄에 따른 지속적인 무기 체계 개발 움직임의 일환일 텐데요. 일각에선 시점상 대이란 무기 수출도 염두에 둔 거 아니냐는 그런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굳이 어제만 해도 우리 군이 탐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세상에 알리지 않았는데 언론에 알리지 않았는데 굳이 북한이 오늘 아침에 이런 시험을 했다는 것을 발표를 한 겁니다. 어제도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공습했다는 속보가 전해졌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그렇고 중동에서도 무인 항공기, 무장 드론을 동원한 공격 빈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만큼 공격용 미사일은 물론이고 지대공, 요격 미사일, 이 시스템이 중요해지고 있긴 합니다. 네, 실제로 이란과 북한이 밀접한 관계를 계속 유지해 왔었잖아요. 이 무기 거래 또 개발 협력에 대한 우려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면서요? 지난주에 이란이 무인기 130여 기 그리고 170여 발의 미사일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보복 공격에 나섰는데요. 네. 곧바로 미국 국무부가 북한과 이란의 무기 관련 협력이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이 2012년에 과학기술 협정도 체결했는데 이후에 긴밀하게 미사일과 핵 개발 협력을 해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란은 중동에서 가장 많고 다양한 미사일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네. 미군 추정으로는 3,000여 기가 실전 배치돼 있는데요. 특히 이란이 탄도미사일 부품을 중국의 민간 업체 등을 통해서 북한에서 조달한다는 게 미국 정보 당국의 판단입니다. 북한 입장에선 이란이 중동 지역 무기 수출에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북한과 이란의 협력은 좀 특이한 측면도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고요. 네. 또 종교나 인종적인 측면에서 공통점도 없습니다. 물론 대표적인 반미 세력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고 또 핵 개발을 하면서 각종 제재를 받아 동병상련이긴 할 텐데요. 요즘 중동 정세와 맞물려서 이란과 북한의 오랜 무기 개발 파트너십이 다시금 조명받고 있습니다. 네, 다른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이 북한의 최대 명절이자 또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태양절이란 표현이 사라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소식도 짚어주시죠. 4월 15일인데요. 제가 보통 이제 매년 4월에는 15일은 태양절, 그리고 25일은 북한군의 창건일 이렇게 입력을 해놓거든요. 네. 북한 관영 매체에서 사전에 이제 통상 경축 분위기를 띄우는데 네. 올해는 태양절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아서 의아했습니다. 태양절 대신에 줄곧 4월의 뜻깊은 날, 4월 봄 명절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네. 당일에도 이 표현이 생략됐습니다. 먼저 예전 발표 들어보시겠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사회주의 조선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김정은 동지께서 리설주 여사와 함께 민족 최대 경사스러운 태양절에 즈음하여 4월 15일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으시었습니다. 지금 이제 태양절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죠. 그리고 금수산 태양궁전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된 곳이죠.
김정은이 작년과 올해는 참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특히 참모들도 측근들도 보내지 않았고요. 이번에 바뀐 내용도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내 저곡에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사우리 명절이 왔습니다. 온 강산에 졸세의 위인에 대한 그리움이 뜨겁게 노동신문도 태양절을 4.15 절로 바꾸고 김정일 생가가 있는 만경대를 태양의 성지 대신 애국의 성지로 불렀습니다. 결국 우리 통일부가 여러 정황을 볼 때 태양절이 4.15 절로 바뀌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이 통일부도 잠정적이라고 결론을 내린 걸 보니까 좀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시나요? 아시듯이 북한이 워낙 이제 운둔의 폐쇄 사회죠.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바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련의 움직임, 또 흐름을 보면 유추와 분석은 가능한데요. 일단 통일부는 김정은이 선대 후광에서 벗어나서 홀로서기, 자기 정치를 공고화하려는 시도 중이라는 평가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또는 사회주의 정상 국가 이미지를 위해서 공식적으로 신격화나 신비화 표현을 없애는 걸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북한이 이미 몇 년 전부터 내부적으로 김정은 유일 영도 체계를 뜻하는 김정은주의라는 용어를 쓰고 있기도 합니다. 네. 실제로 김정은 정권이 지난해 말 남한과 동족 또 통일 개념을 지우고 한반도 투스테이트 두 국가 체계 추구를 선포했는데요. 이에 따라 김일성의 유운을 받들어 김정일 시대에 만들어진 그 조국 통일 3대 헌장탑이 철거된 바 있습니다. 태양절도 김정일 시대에 제정이 됐는데요. 남한 지우기와 함께 자신의 선대 흔적 지우기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그래서인지 오히려 이 태양이라는 표현을 슬슬 김정은에게 사용하고 있다면서요?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김정은을 주체 조선의 태양이라고 찬양했습니다. 김일성이 저문해라면 김정은은 살아있는 권력, 이제 떠있는 해인 셈인데요. 네. 13년 전에 김정일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권좌에 올랐죠. 당시엔 김일성 패션도 따라하고 또 흉내를 내면서 후광에 기대는 모습이 역력했는데요. 네. 최근에는 대중 앞에서 눈물도 자주 흘리고 머리 숙여 인사도 하면서 인간적인 면도 내세우려 애쓰고 있습니다. 또 네, 이 와중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 외곽의 대규모 주택단지 준공식에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소식도 함께 전해주시죠. 네, 평양 북부 화성지구의 만세대 살림집 네. 아파트를 건설했다는 겁니다. 수요일부터 매일 관련 소식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민생 관련 치적으로 홍보하는 것 같은데요. 이른바 북한판 뉴타운 사업이 2021년에 시작됐습니다. 매년 1만 호씩 총 5만 호의 주택을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번 단지가 세 번째로 완성된 그 뉴타운으로 1년 만에 또다시 만세대를 뚝딱 만든 겁니다. 여기가 평양 시내에서 꽤 먼데 북한 관영 매체는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화려한 불꽃놀이에 비행 공연까지 곁들여서 성대하게 치러진 야간 행사에 김정은이 직접 참석해서 직접 준공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네, 그리고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 새로운 대북 제재 위반 감시 시스템 이 얘기도 좀 나눴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가 3박 4일간이나 한국에 머물렀는데요. 미국의 유엔 외교를 총괄하는 주유엔 미국 대사가 한국에 온 건 2016년 당시 서메서 파워 대사의 방한 이후 8년 만입니다. 네. 그만큼 외국의 유엔 주재 대사가 한국을 공식 방문하는 건 이례적인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또 외교 국방장관도 면담하고 또 DMZ도 돌아보고 대학생들도 만나고 여러 활동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전해드린 대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이번 달 말에 폐지되는데요. 대체 방안 협의가 주요 방안 목적이었습니다. 이 전문가 패널이 실질적으로 대북 제재 위반 감시 역할을 톡톡히 해왔는데 우리는 이제 CCTV격으로 부르죠. 네. 대북 제재 결의 이행 모니터링을 하는데 이제 러시아가 활동 연장안의 거부권을 행사해서 없어지게 된 겁니다. 생긴 지 15년 만에.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의 방안은 그만큼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네, 이 소식을 듣고 북한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 역시나 좀 강도 높게 비판을 했다고요? 외무성 김선경 국제기구 담당 부상이 담화를 냈습니다. 네. 중동이 어지러운데 한반도에 올 정도로 한가하냐고 쏘아붙였습니다. 네. 가자 지구 중 중동의 평화와 안전은 안중에 없고 미국이 대북 제재가 너덜너덜해지니까 당황했다는 방증이라고 했는데요. 대북 제재 심폐소생을 위해 손 아래 동맹국의 국어라는 행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가 공개적으로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기구 메커니즘을 유엔 안팎에서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등과 협의 중이라는 언급에 대한 반응입니다. 대북 제재 위반 감시망이 무력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궁여 지책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러시아 그리고 중국이 계속 목리를 부리고 있어서 골치 아픈 상황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사회주의 정상국가를 꿈꾼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신에게 권력을 넘겨준 선대의 신격화를 포기한 게 사실이라면 자신에 대한 우상화와 권력 세습 작업에도 마침표를 찍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한반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이치동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